다음에는 이제 이게 통증 쪽 우리인데 사실 통증 시장이 무지하게 큽니다. 저 지금 우리나라가 그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통증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쪽이 전공은 아니지만 나파메디앙스 정형외과에서 프로를 한 10,000명 했어요. 3년 동안에. 그랬는데 통증 환자가 너무 애제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간애가 생기더라고요. 그 통증은 완치란 건 없어. 사실은 병원은 재발해 먹고 살아요. 계속 재발해서 오니까 그래서 환자한테도 어느 정도 완화돼서 여행 다니는 거 거기서 만족하시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설명됩니다. 우리 강성현 선생님 정형외과 전문의시고 또 이 통증 쪽에 일가견이 있으셔서 오늘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선생님 강의 좀 부탁합니다. 우리 박수부터 쳐드립시다. 네, 과분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고 현재는 잠깐 임상에서 떠나서 유궁학교실에 지금 잠깐 몸을 담고 있는데 오늘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관절통과 신경통 그리고 골다공증에 필요한 영양제 처방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이제 주요 영양제, 근골격계에서 활용되는 주요 영양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보통 대부분의 포커스를 좀 골관절염에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근골격계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골격계에 주로 활용되는 주요 영양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커큐민인데 저희가 뭐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이제 강황에서 추출한 추출물이고 커큐미노이드라는 이제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다양한 통증에 관련되는 이제 염증에 관련된 패스웨이들의 작용을 하여서 항염증 작용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주로 이제 MMP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연고를 디그라데이션 시키는 이제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연고를 보호하는 효과, 또 면역 조절이나 진통 작용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임상적으로는 어떤 관절염이나 주로 이제 감염, 염증 반응 혹은 신장 결석 등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스웰리아 같은 경우는 인도 유향이라고도 불리면서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이제 약재인데 주로 이제 보스웰리 웩시드라고 하는 이제 활성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또한 이제 다양한 이제 염증 반응들에 이제 관여를 하게 돼서 항염증 효과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통증 개선에도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궤양성 대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식이유황인데 이건 체내에도 이제 뼈와 근육이나 피부 등에 이제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물질로서 항산화 이런 이제 다양한 이것 또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두 약제와 비슷하게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이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세포막의 이제 안정 작용이나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 주로 이제 공골격계 통증 그리고 골다공증에도 주로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또 다들 좀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굴이나 개 껍질, 동물 뼈에서 주로 발생되는 이제 단백 단당류이고 연골의 주성분이 연골을 이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이나 이제 글루코사미노글리칸 같은 이제 물질의 이제 생활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족할 때는 이제 관절 연골의 퇴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런 연골의 이제 어떤 생합성에 이제 관여할 뿐만 아니라 TGF 베타1과 같은 연골의 이제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 또한 좀 특징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약제들과 비슷하게 항염증과 항산화 효과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관절염이나 혹은 염증성 장질환 등에 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이제 글루코사민과 주로 같이 병용 처방하게 되는 이제 콘드로이틴 같은 경우에는 체내 이제 연골이나 뼈, 피부나 동맥벽 등에도 존재하는 물질로서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라는 이제 성분으로 구성이 주로 되고 이 또한 이제 항염증 작용이나 연골 세포의 잠열을 감소하는 효과가 또 있지만 또한 좀 특징적으로는 이제 콘드로사이트라고 하는 연골 세포의 이동이나 증식에도 같이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어떤 관절의 연골의 재생에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약제입니다. 다음은 아데노실 메티오닌 같은 경우는 이제 메틸기 운반책으로서 앞서도 아마 좀 많이 나왔던 물질일 것 같은데 체내에 굉장히 여러 반응들에 작용을 하게 되고 모노아민 계통의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의 이제 생성에 좀 관여를 하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각종 이제 염증성 반응이라던가 산화작용에도 작용을 하지만 좀 특징적으로 이제 항우울 작용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한 좀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제 관절염이나 만성 간질환 혹은 추가적으로 이런 우울증이나 근육통에도 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다양한 뭐 물질들이 이제 관절 근골격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 저희가 이제 무릎에 인젝하는 이제 약재로 많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경구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관절염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밝혀져 있어서 오랄로도 좀 간혹가다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결체 조직 기능의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이제 효과들이 보고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근골격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또한 이제 면역 조절이나 골다공증, 다발성 경화증, 우울증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다양하게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이제 저희가 골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골관절염 중에서도 좀 저희는 이제 무릎의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실 다들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소적인 관절의 이제 관절 연골의 소실과 이로 인한 2차적인 이제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서 통증이 가장 사실 임상 증상 중에서는 가장 이제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제 연골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연골 밑에 있는 연골 하골과 그다음에 이런 관절 면들이 전부 손상이 되면서 관절의 기능의 소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실 저희가 골관절염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대부분 좀 연골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긴 하지만 이런 골관절염의 치료와 어떤 진행 등에는 이제 연골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변에 있는 활액막 그리고 인대 그리고 뼈 근육 근육과 같은 이 모든 결체 이런 이런 주변 조직들까지 전부 이제 이런 진행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병인 같은 경우는 이런 연골의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이제 연골의 이제 하중이 좀 더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주변 조직들이 잡아주던 것들 기능 또한 이제 같이 이제 감소가 되게 되면서 이런 이제 골관절염의 진행이 악화가 되게 됩니다. 골관절염에서 있어서의 통증의 이제 패스웨이 같은 경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 말단부 같은 경우는 연골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싸고 있는 활액막이나 인대 그리고 골과 근육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은 연골이 직접 손상되는 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연골의 손상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연골 하골에 부종이 생기거나 또 미세골절 혹은 이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부골이 형성되면서 활액막을 늘린다든지 이런 이제 활액막염이나 건염과 같은 인플라메이션이 같이 동반되는 식으로 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통증에 있어서는 이제 페리페럴 패스웨이와 센트럴 패스웨이가 있는데 먼저 이런 연골 손상되는 위치에서 이제 신경 말단부가 이런 시노비움이나 이런 활액막 같은 것들이 이제 말단부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메카니컬한 어떤 기계적인 자극이나 또 화학적 자극 혹은 이제 온도적인 자극 이런 것들에 인해서 통증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골관절염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런 인플라메이션에 좀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된다면 이런 페리페럴 패스웨이가 굉장히 좀 센시타이제이션 감작화가 되면서 좀 쉽게 말하자면 이제 통증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런 페리페럴 패스웨이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중추신경계통까지 이런 감작화가 좀 이제 만성화가 된다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가 이제 양쪽에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한쪽 무릎에만 이제 주사를 이제 인젝을 했을 때 이게 반대쪽 무릎까지 통증을 이제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이제 국소적인 부분적으로만 치료할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이런 센트럴 패스웨이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이런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의 이제 골관절염에 있어서 치료 기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인플라메이션을 이제 줄이기 위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연골이 추가적으로 손상되는 걸 막고 또한 연골의 재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연골 회복 촉진 그리고 진통 그리고 항울 이런 중추신경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런 영양제에 활용이 돼야 됩니다. 2021년에 이제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레코멘데이션인데
사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스터디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펙트 사이즈도 굉장히 높고 이런 스터디 퀄리티도 다 높은 스터디는 없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컬큐민 그리고 MSM 앞서 설명드렸던 보스웰리아나 이런 이제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그래도 이제 다양한 영양제들 중에서 어느 정도 골관절염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작년에 이제 나온 이제 저널인데 이런 각종 이제 그룹의 골관절염에 있어서 영양제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정리한 논문이고 제가 거기다 좀 추가로 이제 정형외과 학회나 이런 유럽의 각종 학회들을 좀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 사실 요 그래프를 좀 사실 오늘 좀 보여드려야 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사실 저희가 이제 초록색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레코멘데이션을 한다는 거고 빨간색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임상적인 효과가 적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ESCO라고 하는 유럽의 이제 골다공증 학회와 골관절염 학회, 골다공증과 골관절염에 관한 학회 외에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이런 영양제들의 활용이 임상적으로 좀 효과가 좀 적지 않나라고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스터디 디자인들도 굉장히 RCT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은 되긴 했지만 그리고 각각 하나의 스터디만 봤을 때는 좀 다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긴 하지만 이펙트 사이즈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좀 임상적으로는 좀 이제 레코멘드지 않는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많긴 한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예시를 좀 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 이거는 이제 NEJM에 실렸던 저널이고 이거는 골관절염은 아니고 저희가 골절의 이런 골절의 예방과 비타민 D의 활용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고 굉장히 큰 규모의 RCT 스터디입니다. 근데 이 스터디는 그래서 다른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 스터디인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좀 이 논문에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비타민 D가 이런 골절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사실 이 스터디를 저희가 잘 보면은 이 스터디에 포함된 인롤된 군들을 보시면은 비타민 D 레벨이 저희가 보통 이 논문에서는 대부분 죄송합니다. 강의가 너무 지진하게 길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D 레벨을 보면 보통 30 정도에 해당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한국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부분 사실 50% 작게 잡아도 50% 이상이 비타민 D 레벨을 측정해 봤을 때 사실 20 미만으로 굉장히 비타민 D 레벨이 저희 방금 제시한 논문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가 굉장히 잘 설계된 논문이고 굉장히 좀 이펙트가 큰 논문이지만 사실 저희의 이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좀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런 결국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대규모 스터디들은 결국 이런 스터디의 규모가 커지고 할수록 이런 개인적인 특징이나 인종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 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희가 좀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지 저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발전적인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주로 활용되는 이제 각종 이제 골관절염에서 이제 약제들에 대한 이제 약 용량인데 대부분 저희 골르코사민은 이제 콘드로이틴과 이제 같이 보통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영양제들이 이제 일반 약제들에 비해서 어떤 특정 패스웨이를 타겟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메커니즘이 굉장히 좀 브로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적은 거는 장점이지만 또 그래도 이런 것들 약제를 활용할 때 각자의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환자한테 활용을 할 때 좀 이제 주의해서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골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뼈가 이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이고 이제 폐경 후 여성이나 과도한 흡연, 음주, 저체중 환자에서 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약제에 의한 골밀도 증가 유도가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의 메커니즘이지만 이외에도 동반해서 영양, 운동 그리고 이제 원인 질환 치료 등이 모두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이제 강력하게 권고가 되고 있고 칼슘은 1회에 1000에서 2200mg,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800에서 1000 IU 정도를 이제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경병증 통증인데 신경계통에 이제 대한 1차적인 손상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는 통증으로 무딤이나 저림, 화끈거림과 같이 이제 좀 저희가 주로 말하는 이제 뭐 무릎의 통증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는 신경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이라던가 신경 압박, 허혈, 염증이나
혹은 뭐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 때문에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주로 영양제 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리포산이나 비타민 B가 이제 당뇨성 신경통에는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타민 D나 커큐민, 이외 마그네슘, 아연 등과 같은 영양제들도 신경성 통증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또 제 개인적인 좀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영양제를 활용을 할 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저희가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통증이 아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연골성인 통증이 아니라 이제 뭐 저희가 인대나 주변의 근육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건데, 저희가 연골에 효과가 좋은 영양제를 활용한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씩 구별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이제 이펙트 사이즈를 저희가 최선으로 좀 높여서 저희가 좀 임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에센셜한 걸 잘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 강의 들으면요, 개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립시다. 네.